그러면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한 데이터를 원핫 인코딩해서 원래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다 각각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핫 인코딩을 하는 방법은 판다스의 getDummy라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pd.getDummies라는 게 있어요. 이 사이에다가 내가 원핫 인코딩 하고 싶은 데이터들을 넣어주시면은 원핫 인코딩 방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트레인 데이터에서 지금 현재 골라놓은 총 5개의 컬럼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지금 트레인 데이터에서 총 5개의 컬럼만 뽑아서 getDummy에 집어넣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제 어때요? 우리 전부 다 글자로 되어 있는 범주형 데이터인데 다 전부 다 0과 1로 표기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은 female이 0, male이 1입니다. 그럼 즉 누구예요? 남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두 번째 female 1이고 male이 0입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사람은 여성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디에 탑승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C가 올라가 있으니까 C 구역에 탔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가 순번이 없다면 원핫 인코딩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숫자 데이터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모델이 충분히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원핫 인코딩 돼서 나온 거니까 원핫 트레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저장시켜 놓겠습니다.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겠죠. 테스트 데이터도 이거를 원핫 테스트라고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원핫 인코딩 된 컬럼 데이터들을 원래 트레인과 원래 테스트에다가 붙여줘야겠죠. 대신에 원래 글자로 되어 있던 범주형 컬럼들은 지우고 원핫 인코딩 된 거를 붙여주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drop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볼 겁니다. train.drop 글자로 되어 있던 원래 컬럼 자체를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은 1로 설정해 주셔야 drop이 되고요. 컬럼을 삭제하는 거죠. 그럼 테스트 데이터도 똑같이 drop 이용해서 같이 둘 다 날려버릴게요. 근데 저희가 항상 실제로 적용이 되게 해달라, 임시적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해달라 하려면 inplace를 true로 주셔야 실제 트레인과 실제 테스트에서 바로 삭제가 일어납니다. 그럼 현재 트레인과 테스트는 보시면 글자 데이터가 없습니다. 삭제가 잘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 트레인과 테스트의 차이라고 하면은 앞에 survived, 왜냐면 훈련용 데이터니까 정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survived가 있냐, 그거 정도 차이지 둘 다 글자 데이터는 다 날아갔습니다. 그럼 이제 이 원핫 인코딩 한 거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다스에 있는 concat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그래서 pd.concat 내가 붙이고 싶은 거는 지금 글자가 다 떨어져 나간 트레인 데이터와 원핫 트레인 이거 두 개를 붙일 겁니다. 근데 그냥 붙이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붙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좌우로 붙어야 되죠. 컬럼들끼리니까 좌우로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축을 1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좌우로 두 개의 데이터가 붙게 돼요. 그럼 이걸 다시 저희는 train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을 거고요. 그럼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원핫 인코딩 된 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rain 데이터 찍어보시면은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다 이렇게 원핫 인코딩 돼서 숫자로 변환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info 찍어보시면은 데이터 타입이 int, float, int, 전부 다 숫자 타입으로 변환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저희가 모델한테 넣을 준비가.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 하실 때 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항상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컬럼들이 같아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트레인 데이터의 쉐이프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의 쉐이프를 찍어보시면은 두 개나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는 물론 그겠죠. 우리 트레인 데이터는 survived 컬럼이 들어있으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해당 컬럼이 들어있으니까 한 개 차이가 날 겁니다. 근데 이 한 개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렇게 원핫 인코딩을 하시다 보면은 트레인 데이터에서 같은 컬럼이더라도 트레인 데이터에 존재하는 범주의 개수와 테스트 데이터에 존재하는 범주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우리 아까 원핫 인코딩은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 컬럼에 있는 범주의 개수만큼 컬럼이 늘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트레인 데이터에서 존재했던 것보다 테스트 데이터에서 존재했던 범주 개수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심플하게 알아내는 방법은
각각의 컬럼 정보를 우리 집합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깔끔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파이썬에서는 set이라는 걸 이용해서 집합 타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트레인 데이터의 컬럼들과 테스트 데이터의 컬럼들 두 개를 집합으로 만들어서 차집합을 하시게 되면 차집합은 뭐예요? 공통적인 거를 없애주죠. 그리고 공통적이지 않은 거를 남겨두게 됩니다. 즉 트레인 데이터에서 테스트 데이터가 가지고 있던 것들만 빼버리고 남은 것들만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차집합 연산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서바이브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트레인 데이터엔 서바이브가 있으니까. 근데 케빈 T라고 되어 있죠. 즉 케빈의 T라는 종류가 트레인에만 존재했던 거예요. 테스트에는 케빈 T라는 종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T가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T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보실 수가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는 원래부터 T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T를 전부 다 0으로 채워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케빈 T는 0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테스트 데이터에 새롭게 이제 케빈 T라는 컬럼이 채워질 겁니다. 하지만 테스트는 원래부터 T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냥 쉐이프 맞추기 위해서 같은 컬럼을 맞추기 위해서 0으로 가득 채워준 형태로 데이터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고민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두 개의 데이터가 컬럼의 순서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저 케빈 T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만들어질 때 원핫 인코딩 되는 부분 있죠? 얘가 원핫 부분이라고 하면은 원핫 부분에 올바르게 ABCD 순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테스트 데이터는 원핫 인코딩 부분에 원래부터 케빈 T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케빈 T를 지금 추가해줬죠? 그러면 끝에 케빈 T가 들어가게 됩니다. 얘는 분명히 중간 어디쯤에 케빈 T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새롭게 추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트레인과 테스트의 컬럼 순서가 다를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학습과 평가를 할 때 제대로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순번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정렬을 한번 해볼 겁니다. 정렬을 한번 할게요. 그래서 우리 sortindex라는 거 배우셨고요. 그리고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시킬 거니까 axis 1 써주시면 이제 컬럼들을 알파벳 순으로 다시 한번 정렬을 쭉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정렬이 바로 적용될 수 있게 inplace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도 그럼 이제 정렬을 통해서 두 개의 데이터가 컬럼 순서도 완전히 다 똑같게 마지막으로 쉐이프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쉐이프 찍어보시면 이제 개수가 맞아졌죠. 정렬했으니까 컬럼 순서도 두 개가 맞춰졌을 거고요.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만 현재 지금 서바이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개만 차이 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글자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로 바꾸는 인코딩 작업도 했고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지금 현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의 순서도 다 정확하게 맞춰줬고요. 이러면 이제 우리 디시전 트리한테 학습시킬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학습을 한번 시켜볼 건데 우리 학습 같은 경우에는 지금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겁니다. 저희 맨 처음에 파이썬을 활용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로 scikit-learn을 쓸 수 있다 그랬죠. scikit-learn은 기본적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쓰실 수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모델 선택 및 학습 파트죠. from scikit-learn의 tree라는 곳에 가시게 되면은 우리 decision tree classifier라는 게 존재합니다. decision tree classifier라는 게 존재해요. 이게 바로 decision tree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럼 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트리 모델은 decision tree classifier. 그럼 현재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은 요거는 뭘 만든 거예요? 학습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만든 겁니다. 그럼 현재 이 decision tree 모델은 아직 아무것도 학습된 게 없어요. 얘는 아직 학습된 게 없습니다. 진짜 갓 태어난 아기 같은 거예요. 얘한테 이제 우리가 뭘 주면 돼요? 이 train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학습을 할 거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해 보라고 시키면 평가도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트레인 데이터는 현재 지금 문제와 답으로 구성된 지도학습이죠. 탑승객들의 이러이러한 정보들에 의해서 살았어. 두 번째 탑승객은 이러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죽었어. 이걸 총
891명에 대해서 모아놓은 게 트레인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 모델한테 트레인 데이터의 문제와 답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학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럼 학습시켜 봅시다. 그럼 저 30개를 이제 문제와 답으로 쪼개내 줘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표현하는 거를 X로 표현을 하고요. 답은 Y로 표현합니다. 왜냐면 우리 수학적으로 봤을 때 X를 보통 입력값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Y로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 중에서도 훈련용 문제는 저희가 Xtrain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훈련용 데이터셋 중에서도 정답에 대한 거를 저희는 Ytrain, 훈련용 정답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Xtrain과 Ytrain으로 쪼개줄 거예요. 원래 트레인 데이터에서 저희는 survived를 제외한 드랍을 하면 되겠죠? survived를 제외한 나머지 컬럼들이 훈련용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트레인에서는 survived만 꺼내면 훈련용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시키시면 이제 30개가 29개의 문제들과 1개의 컬럼 답으로 나눠지게. 이거를 우리 트리 모델한테 학습을 시켜볼게요. 우리 학습시킬 때는 간단합니다. .fit을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xtrain, ytrain. 그럼 fit이라는 게 원래 딱 꼭 맞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train 데이터 문제와 xtrain이죠. train 데이터 답, ytrain을 가지고 제일 예측을 잘할 수 있는 규칙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우리 디시전 트리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잘 나눌 수 있는 질문을 찾아내는 게 디시전 트리의 핵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타이타닉 데이터에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질문을 학습함으로써 디시전 트리가 구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학습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엄청 심플하죠? 안에 들어가는 이제 원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할 수는 있지만 사용하는 건 엄청 간단합니다. 그냥 모델 만들어서 fit 하시면은 데이터 학습이 끝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요게 제대로 됐는지 평가 한번 내려보셔야겠죠. 예측 및 평가입니다. 그럼 우리 예측 결과는 pre라는 변수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 모델한테 predict 예측하다 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죽었다, 살았다에 대해서 예측 결과를 쭉 만들어줘요. 테스트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사람들과 두 번째 사람은 죽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은 살았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예측 결과가 나온 거죠. 트레인 데이터를 토대로 훈련을 했고 스스로 찾은 규칙을 통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우리 캑을 사이트에다 올려보시면은 결과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답은 없죠. 서바이브드 컬럼이 원래 없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게 대회였으니까 테스트 데이터를 잘 맞출 수 있게 모델링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만든 이 결과를 사이트에 올려보라는 거죠. 그럼 사이트에서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점수를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 데이터 폴더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 폴더 가시게 되면은 젠더 서브미션이 있어요. 이게 올리는 양식이라 그랬죠. 쟤를 읽어와서 우리가 만든 예측 결과를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절트라고 할까요? pd.read csv 여기에 젠더 서브미션 불러옵니다. 그러면 젠더 서브미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테스트 데이터 892번째부터 끝번째까지 418명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양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survived 이 위치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우리의 모델이 만들어내는 PRE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urvived에다가 PRE 넣어서 덮어 써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파일로 뽑아낼게요. to csv 해서 mypredict.csv 실행시켜 주시면 이제 이렇게 나의 예측 결과에 대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 이제 캐글에다가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캐글 들어가셔서 대회 가셔서 타이타닉 데이터에 들어가시고 여기 보면 Submit Prediction 이라는 게 있죠? 이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C 드라이브에 보통 어디에 있냐면 사용자의 여러분 계정명을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주피터 노트북에 있는 폴더가 보일 겁니다. 저는 여기 보면 My Prediction이 있죠? 과연 몇 점이 나올지
파일 업로드가 완료되면 Make Submission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스코어링 계산을 해줄 겁니다. 짜잔. 자, 몇 점이 나왔어요? 0.7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70%의 확률로 나의 모델은 예측을 해줬다는 거죠. 70% 확률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잘 맞췄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성능을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데이터를 잘 탐색을 해보고 또 어떻게 특성 공학을 진행하면 될지, 또 머신러닝의 또 다른 모델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성적을 좀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활용한 데이터 분석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강부터 끝까지 다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종합 복습해 보시고, 또 캐글에는 이 타이타닉 말고도 또 다양한 경진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도 한번 조금 더 입맛에 맞게 여러분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좀 바꿔보시고, 또 캐글에 있는 다른 데이터 대회들도 참여해 보시면 앞으로 데이터 분석의 경험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재밌게 잘 해나가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